안녕하세요. 마스터 리뷰의 뚜니입니다. 오늘은 더 프리스타일 리뷰입니다. 얼마 전 더 프리스타일 사전 예약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1차, 2차 사전 예약이 5분도 안 돼서 완판이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뜨거운 제품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1차 사전 예약을 해서 2월 5일에 제품을 받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120만원짜리 프로젝터 치고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인데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 지금부터 더 프리스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리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언박싱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박스는 친환경 박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삼성이라고 적혀 있고 가운데에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최대 254cm, 약 100인치까지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면엔 아무것도 없고요. 뒷면엔 HDMI의 설명과 선은 별도 판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친환경 패키지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후면 상단에 개봉실이 있는데요. 개봉실을 뜯으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오픈을 하면 프로젝터와 퀵 셋업 가이드가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빼내면 뒤쪽엔 리모컨이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들어있던 박스를 빼면 하단에 작은 박스가 나오는데요. 충전기와 C2C 케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프로젝터의 비닐을 벗기면 작고 예쁜 프로젝터가 나옵니다. 디자인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을 받아서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작고 귀여우면서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 프로젝터와는 다르게 둥근 디자인에 크기도 작습니다. 높이는 Z 폴드 3보다 조금 높고 넓이는 Z 폴드를 펼쳤을 때 뒤에 숨겨질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무게는 800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은 고무입니다. 고무이기 때문에 찍힘이나 오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앞면을 보시면 프로젝터 빔을 써주는 곳이 나오는데요. 위에는 전원, 음량 조절, 미러링을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빔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옆에는 오토 스크린 세팅을 잡아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먼지가 쉽게 낍니다. 그래서 더 프리스타일은 덮개도 같이 주는데요. 안 쓸 때는 항상 덮개를 해놔야 합니다. 옆면을 보면 마이크 온오프 조절 버튼과 미니 HDMI 단자, 전원 단자가 있고요. 위쪽에는 마이크 구멍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상 미니 HDMI 단자를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후면에는 열이 배출되는 구멍이 있고요. 양 끝에는 프리스타일을 위에 매달게 해주는 액세서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를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자를 고무마개가 덮고 있는데요. 고무마개를 잃어버리지 않게 나사홀과 연결해뒀습니다. 고무마개를 빼면 나사홀에 연결된 부분까지 쉽게 빠져버립니다.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쉽게 떨어집니다.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테스트 중에 고무 패킹이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조금만 사용을 해도 어느샌가 고무 패킹 4개가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0만원짜리 제품의 마감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180도로 돌아가 자유로운 각도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각도에서는 고정이 안 돼 무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옆쪽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이는 부분을 드라이버로 조이는 순간 영상처럼 제품이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을 피하려면 옆부분을 동전으로 조심스럽게 조여줘야 합니다. 꽉 조이면 무게 때문에 내려오는 일 없이 자유로운 각도로 시청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금방 풀려버려서 또 조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 미스인데요. 무게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정 각도에서 잡아주는 락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기 때문에 옆에 고정해주는 부분이 살짝만 느슨해져도 힘없이 내려갑니다. 이건 사용하면 할수록 고정해주는 부분이 더 헐거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엔 이 부분을 교체하던가 AS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모컨 디자인입니다. 리모컨은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본체와 같은 하얀색 리모컨인데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 그 아래에는 이동과 확인 버튼, 그 아래에는 뒤로 가기, 홈, 재생 정지 버튼, 또 그 아래에는 볼륨과 채널 조정 버튼이 있고요. 밑에는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모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리모컨은 스마트 띵크 앱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변경이나 볼륨 등 간단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5W의 360도 사운드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사운드는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운드입니다. 가벼운 유튜브나 TV 시청하기에는 좋지만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작품을 볼 때에는 아쉬운 사운드입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영화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작품들을 감상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외부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운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So I won't hold back, and you should know that what's never good just had regrets. So I won't go back. Oh, but I got me to forget the time I lost, the moonshine back again.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틀렸어. 마스터 리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화질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기본 안시는 550 루멘으로 안시로 따지면 250 안시 정도 됩니다. 120만원짜리 프로젝터 치고는 상당히 낮은 안시인데요. 그러다 보니 낮에 커튼을 치지 않고서는 감상이 힘들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낮에 커튼을 열어놓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낮에 커튼을 닫아놓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불을 켜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시가 낮아서 낮에는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보려면 밤에 보던가 아니면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OTT 앱들은 낮에 커튼을 쳐놓고도 어느 정도 감상이 가능한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낮에 커튼 치고도 감상이 힘듭니다. 이 부분은 앱 자체의 영상이 문제인지 더 프리스타일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만 화질과 밝기가 낮아서 낮에는 아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120만원대의 다른 프로젝터들은 기본적으로 1000안시가 넘어가는 제품들이 수두룩한데요. 가격 대비 안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1920에 1080 풀 HD 화질로 안시는 낮지만 화질은 좋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오토스크린 세팅 기능은 너무 심하게 안 맞습니다. 스크린이나 평면에 써도 오토스크린 세팅을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토스크린 세팅을 못 잡을 때 세팅이 될 때까지 화면을 맞춰두던가 화면을 껐다 켜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화면 세팅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설정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화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면 사이즈는 느리긴 하지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이동은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돼야 하지만 전혀 되지 않습니다. OTT 및 삼성 TV 플러스 기능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자체 OS인 타이젠을 탑재해서 다양한 OTT나 삼성 TV 플러스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젠 OS가 완벽하진 않아서 간혹 어플이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이 돼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유튜브나 삼성 TV 플러스는 빠릿빠릿해서 처음엔 괜찮은가 싶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와 티빙, 넷플릭스를 틀고 놀랐습니다. 디즈니는 실행하는데 한 세월이고 실행이 되어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플을 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빨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영상을 재생시키면 영상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영상이 재생되면 문제없이 재생이 됩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TV에서 나오는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약 55개의 채널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전부 케이블 TV와 홈쇼핑 채널입니다. 공중파는 나오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채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발열과 소음입니다. 프로젝터는 어느 정도의 발열과 소음이 나기 마련인데요. 더 프리스타일은 발열이 있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못 들어줄 정도의 소음은 아니지만 스피커 바로 밑에 팬이 있다 보니 예민한 분들은 소음이 신경 쓰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매직 스크린 및 조명 기능입니다. 매직 스크린은 화면에 사진이나 글귀를 띄워놓고 홈파티를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생일 축하 글씨나 해피 뉴 이어 같은 글자를 띄워놓고 홈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네마 그래프에 불멍 영상을 띄워놓고 불멍도 가능하고요. 프리즘이라는 탭을 선택하면 무드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터에는 수명이 있는데요. 수명 때문에 무드 등으로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스터 리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미러링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간단히 폰을 미러링해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미러링에서 여러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띄워서 게임을 한다던가 영상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링에서 웨이브를 통해 공중파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 어플이 오류인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감상하면 별 문제는 없었지만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실시간 영상을 볼 때는 웨이브 어플의 오류인지 실시간 영상이 상당히 끊겼습니다. 미러링 최고의 장점은 큰 화면으로 작은 화면의 휴대폰 게임을 감상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제가 즐겨하는 언디셈버를 미러링으로 연동해서 해놨는데 화면이 큼직하니 시원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전원 연결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상시 전원을 연결해줘야 구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만으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로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보조 배터리 두 가지가 전부 구동이 안 됐는데요. 이상에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보조 배터리 중 50W 이상의 보조 배터리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삼성에서 프리스타일 전용 보조 배터리가 2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32,000A입니다. 이 용량으로 최대 3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프로젝터입니다. 장점은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것, 자유로운 각도에서 감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낮은 안시, 잘 못 맞춰주는 오토 키스톤, 일정 각도에서 무게 때문에 고정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은 타이젠 OS, 부실한 마감 상태, 120만원이라는 가격입니다. 12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데군데 보이는 부실한 마감 상태나 제품의 재질을 보면 정말 이게 120만원짜리 프로젝터가 맞나 의심이 듭니다. 더 프리스타일이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다는 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휴대성 빼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120만원의 돈값은 못하는 제품 같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품인 만큼 신중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프리스타일을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스터 리뷰의 뚜니였습니다. 안녕!